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제 실전 사이코파이 5번째 강의는 움직이는 자극 2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전에 했던 실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 화면에 어떤 원 자극이 일방향으로 이동하는 실험을 만들어 봤어요. 이번에 할 거는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을 이제 막 움직이다가 어디다가 부딪혔을 때 방향을 바꿔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좀 짜잘짜잘한 설정들을 어떻게 사이코파이에서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먼저 제가 만들어 본 실험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. 자, 보시게 되면 지금 원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.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원이 여기 딱 닿은 순간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반작용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이코파이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, 나는 이렇게 원이 움직이지 말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쉽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뭐 스팀 서클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은 별로 관련이 없고 이제 코드 쪽이 중요하긴 하겠죠. 그렇지만 한번 스팀 서클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쪽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안 봤는데, 참고로 사이코파이 2021.2 버전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쉐이프 쪽에 서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서클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원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에서 약간 좀 불안정한 것들이 발견돼서 저는 2021.2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2021.1.4 버전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가서 제일 손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포지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설정을 한 거는 이 원의 X좌표랑 Y좌표,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의 중심 위치를 매 프레임마다 설정을 하도록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손 본 게 없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, 이쪽 코드를 가서 봐야 되는데, 이쪽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 좀 짜잘짜잘한 설정을 정리를 했어요. 첫 번째 구문을 보면은 이제 제가 스크린 위드랑 스크린 하이트를 이제 min.size라고 하는 변수에서 받아서 설정을 했는데,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뭔가 컴퓨터의 모니터 사양이 다른 두 컴퓨터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화면의 사이즈 값을 이제 그 컴퓨터마다 따로따로 받아와 가지고 최대한 좀 충돌이 적게끔 설정하기 위해서 받아온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거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스크린 위드나 스크린 하이트가 어떤 특정 값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뒤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2880 곱하기 1400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, 이 실험을 FHD 환경에서 실험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화면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마다 실험을 할 때 이 모니터의 크기를 받아와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코드를 설정을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는데, 이거는 영상 말미에 제가 온라인 실험을 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발생시키는지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스크린 위드랑 스크린 하이트를 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어떤 걸 계산을 했냐면은 이 모니터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구했어요.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 원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을 지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클 사이즈가 그 모니터 하이트 기준으로 0.1, 그러니까 하이트의 10% 정도만 차지하게끔 설정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의 이제 가로와 세로 반경을 이 하이트의 길이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지정을 해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체 화면 전체에서 원의 활동 반경을 두는 게 아니라 원의 활동 반경을 이제 대략 한 이 정도는 거리를 남겨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한 이 정도만 이렇게
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원이 이제 이쪽 경계에 닿았을 때 그때는 이제 원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동하도록 코드를 짜줘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고서는 원이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 모니터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실험을 하는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 갔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각도 설정을 해주는 거는 저는 비긴 루틴 쪽에서 해줬는데, 이제 기본 각도는 제가 베이스 앵글이라 그래서 디그리 투 라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지정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이코파이에서 지정해 놓은 어떤 그 각도의 기본 단위라고 할까요?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앵글, 그러니까 무슨 도 단위가 아니라 이제 라디안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그리 단위로 내가 실험을 좀 자극을 설정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이 디그리를 라디안에 맞게끔 변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는 디그리 투 라디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디그리 투 라디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돌릴 때는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디그리 투 라디안 함수를 이제 지정을 하고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각도를 0도로 설정을 했는데, 또 추가적으로 각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린다면, 각도가 0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진짜 100%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, 각도가 90도다 그러면은 이게 위쪽으로 이동합니다. 그 다음에 각도가 180도다 그러면은 왼쪽, 각도가 270도다 하고 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데, 여기서 이 이동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좌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, 이때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원의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줬냐면, 그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줬는데,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x축의 좌표를 설정을 할 때는 코사인 앵글 값 곱하기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거를 매 프레임마다 자극에 더해줘서 위치를 이동하게끔 설정을 해줬고, 그 다음 y축 같은 경우, 다시 말해서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사인에다가 안에 그 변수에 각도 값을 넣어줘서 이제 그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 서클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를 곱했는데, 이 서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프레임 듀레이션, 그러니까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초에 60프레임을 출력을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 듀레이션 곱하기 0.5를 해서 대략 1초에 모니터 세로 길이의 절반만큼 자극이 이동하게끔 설정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매 초마다 자극이 어느 위치로 얼만큼 이동하는지 그 정도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해줬고,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포인트는 뭐냐면은, 만약에 이 원이 어떤 특정 경계, 가로 경계나 세로 경계에 닿았을 때, 그때는 이제 각도를 바꾸게 해주는 그 코 장치가 들어가 있어야겠죠. 그래야지 이제 얘가 부딪혔을 때 계속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다시 화면이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게끔 설정을 해줘야 돼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각도에다가 지금은 이제 180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, 만약에 여기서 그 디그리 투 라디안을 안 쓰고 그냥 180을 넣으면 라디안 180에 해당되는 값만큼 바뀌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 그 값이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거를 만약에 돌려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법칙에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자극이 움직이긴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. 그런데 뭐 크게 이렇게 막 이상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저도 만들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부자연스럽진 않죠. 자, 어찌됐건 이제 이런 걸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절대값을 사용을 해서, 만약에 원의 중심이 이 제가 설정해 놓은 어떤 가로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반대로 원의 y축이 설정해 놓은 어떤 세로축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 이제 원의 각도를 바꾸도록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짜게 되면 원이 어떤 모니터 박스를 벗어나지 않고 마치 지정해 놓은 범위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
자,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인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마친 것 같고,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를 그럼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. 제가 파일럿 만드는 걸 보면 화면이 문제없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문제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이 살짝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.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뭐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실험을 할 때, 온라인 실험을 할 때 이게 화면에 어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받아오는 게 좀 특이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좀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가운데 숫자가 아까 파이썬으로 실험했을 때랑 좀 달라진 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모니터의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여기서 ESC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게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, 지금 제가 크롬을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정해 놓은 이 영역 있죠. 이 인터넷 창이 있는 이 영역, 여기 값만 받아와 가지고 얘가 실험 자극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 화면으로 확장시키게 되면 그 화면의 원래 비율이 깨지게 돼서 마치 특히 좌우 길이, 세로 길이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, 제가 아까 지정해 놓은 함수에서 그 가로와 세로 길이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얘가 그 가로 길이 계산에 문제가 생겨서 살짝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험에서 움직이는 걸 쓸 건데 이 모니터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걸 쓰고 싶다,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실험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왜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모니터에서 실험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, 만약에 특정 사람들은 뭐 4K 모니터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2K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HD를 쓰고 이렇게 해상도가 달라지게 되다 보면 자극 제시할 때 연구자가 의도치 않은 오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,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쓰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게 차라리 좀 통제가 잘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, 지금 여기 세로 길이가 680인데 제가 여기 실험을 한번 마치도록 해볼게요. 그렇게 되면 지금 다운로드가 되면서 약간 세로 길이가 더 짧아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죠. 여기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로 길이가 더 짧아진 걸로 인식을 합니다. 보시면은 아까는 세로 길이가 680픽셀이었는데 지금은 623픽셀로 더 줄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세로 길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다 보니까 온라인 실험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아무튼 이제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,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움직이는 자극을 좀 광범위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모니터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 영역을 설정해 준 다음에 그 영역을 벗어나면 그 원의 각도가 바뀌어서 이동하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고, 이 각도가 바뀔 때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거는 X축은 코사인, Y축은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된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실험으로 이런 움직이는 자극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간단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다음에 유익한 내용들이 있으면 더 정리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